자, 이제는 철학과 도덕 같은 전혀 과학과 관련 없을 것 같은 또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야도 이제 과학적 사고 또는 과학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좀 이따 나올 내용입니다. 그게 ethical judgment, 도덕적 판단, 과학의 활용. 도덕, 윤리학에 과연 ethics, 윤리학에 과학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내용을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또한 철학이나 도덕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리학 분야도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처럼 소설가 같은 것이 아니라 행동 심리학과 같은 과학을 적용한 검증 가능한 그런 스키너 교수의 방식은 혁신적인 방법이면은 분명했어요. 근데 모든 분야가 이렇게 과학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영어 학습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문법이라는 좀 근대적인 또는 구문독해나 청크나 덩어리 같은 또는 직독직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순서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런 거 또는 들리는 대로 그대로 알려주는 여름 발음 같은 거 이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직관적인 방식으로 하는 이 방식에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모든 분야가 지금 과학을 적용해서 좀 더 일진보하고자 하지만 아직 우리 영어 학습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도덕의 과학적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Ethical theories that appeal to experience instead of to intuition, religion, or reason sometimes treat indeterminacy simply as a problem of difficulty in measurement. 이 윤리의 이론, 윤리 이론 이것은 어필하는 거죠. 경험을 어필하는 뭐 대신에 직관이나 종교나 이성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에 어필한다는 건 경험을 이용하라는 거죠. 경험에 어필하는 활용하는 좋아요. 어필하는 그러한 도덕적 이론이 때때로 determine 결정 인 붙었죠. 불결정 불확정한 것을 단지 하나의 문제로서 뜻대로 취급한다는 거죠. 측정이 어려운 문제로서 취급한다. 그러니까 불확정은 이건 문제야. 측정이 안 되는 거야.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측정이 안 되면 이거는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경험에 어필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적 요소죠. 직관이 아니라 실험한다는 얘기예요. 실험적 관점에서 본다면. They may call attention to differences in what is right, good under different psychological, historical, and individual conditions. 자, 그들은 attention을 콜한다는 얘기는 주의를 시키는 거죠. 그 차이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여러 가지 다른 사이콜로지cal, 심리학적, 역사적, 개인적 상태 하에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 차이에 attention,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call attention이란 말은 주목을 불러오는 거니까 여기에 주의하세요라고 환기시키는 거죠. 하여튼 이 차이에 주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In that sense, morality is relative.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 morality, 이 도덕은 뭐겠어요? 상대주의인 거예요. 상대주의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A certain action is considered wrong if done by someone who possesses the typical cognitive abilities, but not if done by someone who lacks the ability to make fine distinctions. 어떤 특정한 행동은 잘못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하는 것이 누구냐? 포제션 하면 소유하다죠. 전형적인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하면 잘못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 someone, 어떤 사람이 했다면 lack ability to make, 결국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미세한 그러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했다면 이건 잘못이 아니다. 특정적 사람, 특정적 심리. 구체적으로 이젠 이건 잘못이다, 아니다를 정해주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그냥 불명확한 게 아니에요. indeterminacy가 아니죠. determinacy입니다. 그러면 You can expect the same rules of private property concerning land in a
primitive hunting society and a small individual peasant society. 그러므로 상대적인 거죠. 항상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 없어요. 똑같은 규칙을 개인 재산에 대해서 뭐에 대한 땅에 관련된, 그러니까 부동산이겠죠. 원시 헌팅 사회와 그리고 조그마한 소작농의 사회, 이 사회에서 같은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에 관한 그런 재산, 개인 재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똑같은 룰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다 다른 거죠. You can impose the obligation to save a drowning man by swimming out for him upon one who cannot swim and who is desperately ill. 여러분들은 impose,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런 책임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라. 수영에 나가서 그를 위해서, 그를 구하고자 수영에 나감으로써 구해라. 어떤 사람에게 수영할 수 없는 사람, 몹시 아픈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정확하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impose, 부과하다. 누구에게, 의무를 누구에게, 이 사람, 아픈 사람 또는 수영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면은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impose와 on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impose라면 이걸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게 아니라 on 자체가 뭐뭐 위에니까 obligation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mpose가 없어도 obligation만으로도 의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부과한다는 개념은 우리 머리 위에 뭔가 올려놓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수영쳐서 나가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 부과합니까? 의무를 수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그럴 수 없지 않느냐. Such individualization and particularization hardly constitute indeterminacy. 그와 같은 개별적이고 특수화가 거의 이러한 불확정성을 구성하지 않죠. 그렇죠. 명확하죠. 아픈 사람은 수영해서 나가서 안 구해도 괜찮아라고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명확함, indeterminacy는 당연히 구성하지 않죠. For they call attention to the factors which make single and decisive answers correct. In short, they remove rather than enshrine indeterminacy. 왜냐하면 그들이 환기를 시키죠. call attention, 주의를, 그 팩터에 주의를 주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결정적인 대답을 정답으로 correct, 올바른 거다, 정답이다 라고 만드는 요소를 attention을 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제거하는 겁니다. enshrine, 소중히 여기다. 이러한 불확정성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제거함으로써 그 factor, 이게 정답이라는 그 요소를 attention 하는 거죠. call attention to로 우리말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call은 뭐예요? call, 전화를 call, 부른다, 누구를 호출한다, call이죠. attention은 관심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attention을 주는 거예요? call attention. attention을 불러서 여러분 요거 팩터, 이 팩터에 attention을 call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call. 그러면 주의를 환기시키다, 주의를 주다가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하여튼 이런 팩터에 줌으로써, 주의를 줌으로써 당연히 정답을 찾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영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ethical judgment나 또 use of language 같이 이런 단어들이 in을 왜 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근데 in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알았을까, 애들은요. 이런 것들.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에 관한 언어에 대한 그런 인지에 대한 그런 과학적 연구도 꽤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소리 어떻게 듣는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구별하는지 얘기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읽기 할 때도 이게 하나의 포토거든요. 이런 빛인데 이 빛이 들어와서 우리 뇌에 들어올 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물이 있으면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맺히잖아요. 거꾸로 맺히는데, 그러니까 초가 있다면 초가 뒤로 맺히는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다 고정해서 바꾸는가? 그래서 우리 뇌가
결국 안에 있는 정보를 밖으로 더 뭐랄까 좀 복잡하지만 안에 있는 것을 밖에 들어 인풋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를 모두 다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끊어읽기다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걔가 알아서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무의식 상태, 좀 잠재의식 합시다. 잠재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프로이드가 말했던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 결국엔 어느 정도 인정은 되고 있죠. 요즘에 와서는. 그거는 설명할 게 없으니까 하여튼 네, 오늘 여기까지.